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ESG 토파보기 한양여대 ESG 연구소 안지훈입니다. 오늘은 ESG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국내의 ESG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 ESG 기준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 기준. 두 번째는 서스틴 베스트라는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 기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국내의 ESG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ESG 기준원이 갖고 있는 기준, 서스틴 베스트가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내용은 약간 전문적인 요소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천천히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언급된 내용들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ESG 기준원과 서스틴 베스트라는 곳에서 ESG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기업이 또는 내가 앞으로 취직할 기업이 ESG를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려면 이런 어떤 평가 기준에 맞춰서 회사의 다양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평가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곳입니다. 한국 ESG 기준원 그리고 서스틴 베스트. 한국 ESG 기준은 2003년에 만들어졌고요. 2011년에 제대로 ESG 평가에 대해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스틴 베스트는 2007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ESG 기준원은 국내 900개의 상장 회사 및 비상장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ESG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서스틴 베스트는 국내 약 1000개 정도의 상장 회사의 ESG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ESG 기준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은 2002년도 6월에 설립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이후부터는 환경과 사회 부분을 평가에 추구하면서 ESG 통합 평가 체계를 구축했고요. 양질의 ESG 평가 정보, 그다음 ESG의 연구 성과, 차별화된 투자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 ESG 기준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9월에 사명을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에서 한국 ESG 기준원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개칭한 거죠. 그래서 목적은 이래요. 목적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ESG 기준원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기여하냐? 이것은 국내 상장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걸로 자기들이 낸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기업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ESG 기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은 일단은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일부, 그리고 기관 투자자 등 외부에서 평가를 요청한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900여 개 이상을 평가하고요. 근데 이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등 명목회사, 관리종목 지정회사 또는 신규 상장사 등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SG 기준원의 평가 방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정량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는데요. 이 정량 평가는 기본 평가와 심야 평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기초 데이터는 기업이 공시한 자료들, 사업보고서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나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이 우리 기업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런 경영 실태를 갖고 있어요. 우리 기업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이 감독기구로 가지고 있는 조직들 또는 지자체, 지방정부들이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요. 그 다음 뉴스, 그 다음 미디어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와 미디어 자료도 많이 참고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00개의 상쟁회사 평가하고 회사별로 900개 이상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는 기본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ESG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18개의 대분류, 그 다음 265개의 핵심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를 거친 이후에는 심화 평가를 합니다. 기업 가치의 훼손의 우려가 높은 ESG 이슈가 실제로 발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58개의 핵심 평가 항목을 심화 평가해서 실시합니다. 그런 이후에 평가 검증을 통하고 기업 피드백을 받아서 ESG 평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다양한 정보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오픈해야 되거나 법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정보들을 먼저 수집하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ESG의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 평가와 심화 평가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평가 검증을 하고 기업의 피드백을 하는 것이 ESG 기준원의 평가 체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평가 기관인 서스틴 베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틴 베스트는 기업의 ESG 성과, 즉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수준을 평가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다시 말하면 이런 평가 기관이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평가겠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스틴 베스트는 기업으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객관적인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ESG 평가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스틴 베스트는 ESG 평가를 통해서 사회 책임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해요. 사회 책임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뭐죠? 네, 현재 세대의 어떤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그러면 회사,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기업이 단순히 현재 기업의 어떤 이익에 급급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업에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죠. 즉, 서스틴 베스트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확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사회 책임 투자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회사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는 데 있어서 ESG적 요소를 자세하게 보게 해서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게 하고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향상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견인하는 것이 서스틴 베스트의 목적입니다. 괜찮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스틴 베스트는 어떤 평가 도구를 활용하냐면 ESG 밸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평가 모델이고요.
기업의 가치사슬과 ESG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과의 위기를 분석합니다. 또 위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회도 있겠죠. 기회 요인도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와 영향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서슨베스트의 ESG 밸류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평가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1단계, 평가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계속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계속해서 그것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ESG 정보 공시의 트렌드, 또 관련 법 규제의 변화, 또 ESG 평가 방법의 발전 등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평가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2단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는 기존의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또 기업의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노출된 언론 데이터, 여론 데이터, 그 다음에 정부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평가 모델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그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ESG 이슈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해서 데이터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데이터들을 한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이 A라는 기업은 ESG를 잘 실천 안 하지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데이터를 보니까 ESG 이런 측면을 잘 안 하고 있더라. 또는 뭐 2개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못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서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검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 평가는 수집된 데이터를 ESG 밸류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그 ESG 밸류. 그런 다음에 국내 기업 ESG 리스트 관리 수준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량하는 것이 서슨베스트의 평가 프로세스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서슨베스트의 평가 항목들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관련 평가 항목입니다. 왼쪽 구분, 그 다음에 KPI는 핵심 평가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은 혁신활동, 생산공정, 공급망 관리, 고객 관리를 환경적 요소에서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 관련해서는 총 4가지를 평가 항목으로 쓰는데요. 인적 자원 관리, 공급망 관리를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관리까지 포함해서요.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이사의 보수를 평가 항목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사회 구성과 활동이라고 봤을 때 이 이사회 구성과 활동은 핵심 평가 지표는 이사의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선임을 어떻게 할 때 이사 선임 방식과 이사 후보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지를 평가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사의 구성이 있어서 독립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있다면, 아니 회사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진 않느냐, 이런 걸 함께 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환경 영역들도 혁신활동은 쭉 봐서 평가 내용이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사회 영역에 있어서도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소비자의 만족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내의 ESG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2개의 기관이 있었죠. 하나는 한국 ESG 기준원, 두 번째는 서슨베스트가 있었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서스틴 베스트는 이런 ESG 밸류라는 그 평가 체계를 가지고 지배구조, 그 다음에 환경, 사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ESG 평가 기준은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은 아니니까. 단순히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ESG는 평가를 하는데 ESG 평가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ESG 주제를 가지고 평가 항목들을 만들고 그 평가 항목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정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복잡한 내용일 텐데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